안녕하십니까. 앞의 영상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사물 인터넷과의 관계,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한 사물 인터넷의 주요 기술들과 주요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물 인터넷의 주요 기술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 노드인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가 사물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되는 전체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술들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에는 센서와 액추에이터, 인베디드 장치 기술,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통신 기술과 서비스 응용 기술, 사물 인터넷 플랫폼과 보안 기술 등이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서비스 응용 기술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센서와 액추에이터입니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생성해서 이를 다른 기기로 전달하거나 또는 인터넷상의 서버로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물 인터넷의 데이터 생성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센서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물론 자동화된 다양한 응용 시스템들로부터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센서를 통한 데이터 수집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센서로 돌아와서 센서들에 의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센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센싱이라 표현하는데요. 사물 인터넷은 센서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수많은 종류의 센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oT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시작점이 바로 센서인 것인데요. IoT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센서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는 새롭게 등장한 센서를 기반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센서란 무엇일까요? 센서는 주변의 환경적인 값이나 물리적인 값을 감지해서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시작점 역할을 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센서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온도, 조도, 습도 등과 같이 주변의 환경이나 물리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 센서, 소리, 혈당, 맥박, 지문, 홍채 등과 같은 생체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생체 정보 센서들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GPS, 방향, 근접, 지자기 등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 센서와 가속도, 중력, 자이로스코프 등 주위의 사물이나 동작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작 인식 센서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상 센서, 버추얼 센서도 존재하는데요. 센서는 일반적으로 단일 값을 측정하지만 서로 다른 센서가 측정한 값을 결합하게 되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도 센서의 값과 습도 센서의 값을 결합하면 불쾌 지수 값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를 불쾌 지수 센서라고 부르고,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센서인 것입니다. 다음은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센서에 의해 수집된 정기적인 신호를 이용하여 제어될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 스피커나 LED 전등, LCD 디스플레이나 서브모터 등이 IoT의 대표적인 액추에이터들인데요. 예를 들면 조도 센서에 의해 수집된 조도값에 따라 액추에이터인 LED 전등의 제어가 가능한 것이죠. 인체 감지 센서가 인체를 감지하면 스피커를 통해 동작이 감지되었음을 음성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하는 것이죠. 다음은 인베디드 장치 기술입니다.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기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처리 장치라고 말하는
최소형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된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즉 컴퓨터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CPU라 불리는 중앙처리 장치인데요. 이러한 컴퓨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주로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현을 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으로는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비글원 블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베디드 시스템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물들의 통신 기능, 인터넷 연결 기능, 저장 기능 등 컴퓨팅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디바이스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는 앞에서 살펴본 센서와 액추에이터,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사물 인터넷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말합니다. 즉 사물 인터넷에서는 센서들을 탑재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기능을 갖춘 기기들을 스마트 디바이스 또는 스마트 기기라고 지칭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가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입니다. 대개의 경우 스마트 디바이스는 센서, 통신 모듈, 메모리 칩, 소형 배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 기기는 센서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센싱 기능과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기능,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한 저장 공간과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과 전송을 위한 저전력 소형 배터리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을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커넥티드 기기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스마트 기기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밖에도 스마트워치, 구글 클래스, 스마트 가전 제품들도 있습니다. 요즘 TV 광고에서 IoT 기능을 갖춘 스마트 냉장고 선전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셰프 컬렉션 패밀리 허브 냉장고, LG전자의 Io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싱크 허브 제품 등입니다. 이 밖에도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 등이 IoT의 대표적인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될 수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2016년 11월 뉴질랜드에서 배송 지역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피자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죠. 스마트 디바이스에는 센싱 기술을 위해 다양한 센서들이 탑재된다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어떤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20여 개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요? 아마도 터치 센서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터치 센서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스마트폰의 기울기 방향에 따라서 화면의 디스플레이 방향이 가로, 세로로 바뀌는 기능은 중력 센서, 그래비티 센서의 기능을 이용한 것입니다. 중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탐지해서 들고 있는 방향에 따라 콘텐츠 표시 방향을 가로, 세로로 자동으로 회전해 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GPS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GPS 위성을 활용해서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위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나침판도 있습니다. 절정 기능을 위해 통화 중 폰을 귀에다 갖다 대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것은 근접 센서의 기능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밖에 손바닥에서 반사되는 적외선을 인지해서 어떤 동작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제스처 센서, 스마트폰의 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문 인식 센서도 있죠. 삼성 갤럭시의 경우에는 화면 캡처 기능을
모션 인식 센서를 이용해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손날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좌우로 가로지르는 행동을 하면 현재 보이는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헬스 관련 앱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장 박동 센서, 스크린 밝기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도 센서 등 다양한 센서가 탑재되어 있죠. 이제는 홍채 인식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죠.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센서의 종류와 사용 예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내용과 함께 추가된 내용들도 있으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 자동차 예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스마트 자동차는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센서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도 알고 있는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 GPS, 엔진 센서들과 브레이커 센서 등 주요 센서들 몇 개만 표시를 했는데요. 최신형 자동차에는 200여 개가 넘는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죠.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센서들이 내장될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다음 그림은 BMW에서 개발 예정인 BMW 홈페이지에 제공된 미래 자동차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센서로 자동차를 만든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각 개별 센서는 차 내부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어 센싱한 데이터들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제어를 통해 스마트한 또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센싱한 정보를 중앙제어 컴퓨터 시스템인 서버로 전송도 합니다. 서버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주변의 이벤트, 교통 상황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통신 기술입니다. 센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나 제어 정보를 중앙에 있는 컴퓨터 서버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통신 기능이 필요합니다. 즉 센서가 생성한 데이터를 유무선 근거리 또는 원거리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연결 디바이스나 서버 등으로 전송하는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입니다.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각기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근거리에 있는 기기 사이에서 센싱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원거리에 있는 서버와 데이터를 송수신하기도 합니다. 현재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통신 기술은 기존 인터넷 유무선 통신 기술을 토대로 하면서 IoT 서비스 특성에 적합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통신 기술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통신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정보통신은 우리가 매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서비스인지예요. 이미 알고 있듯이 떨어져 있는 두 개 이상의 객체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화망을 통해서 우리는 음성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기기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죠. 컴퓨터 네트워크는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정보기기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 통신망을 의미합니다. 그물이라는 의미의 네트와 일한다는 의미의 워크의 합성어로 그물망을 통해 어떠한 일들이 계속 수행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다양한 기기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은 인터네트워크의 약어로 네트워크 간의 네트워크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터넷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여러 네트워크들이 모여 형성된 것이라는 의미이죠. 즉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하는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존 인터넷에 다양한 사물들을 연결한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두 기기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미리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러한 규칙을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즉, 프로토콜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수행되는 절차로 서로 다른 다양한 기기의 기종 간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규칙의 체계입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도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TCP/IP라 불리는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표준 프로토콜로 서로 다른 제조업체 컴퓨터들끼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성에서 제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 전송 제어 프로토콜, 즉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TCP가 놓이게 되어 TCP/IP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터넷 프로토콜의 머리 글자인 IP는 단말기 기기 간의 데이터 송수신에 필요한 규칙이고, TCP는 클라이언트라 불리는 단말기기와 중앙에 있는 서버 간의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월드와이드와 이메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사물 인터넷에서도 이러한 TCP/IP를 기반으로 사물과 서버 사이의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물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은 기존의 경우와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데이터 전송은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추고 있지만 사물 인터넷에서의 데이터는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온도 센서는 온도값만, 조도 센서는 조도값만 전송하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따라서 사물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작은 경량의 데이터들의 전송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콜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IoT 표준 프로토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IBM에서 개발한 MQTT와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코업입니다. 즉, 사물 인터넷 기기 사이에 경량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경량 IoT 통신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앞으로도 더 많은 표준 프로토콜이 제정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통신은 기존 인터넷과 같이 유무선 통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물 인터넷은 특성상 주로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기기 간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무선 통신 기술은 서비스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크게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과 원거리 무선 통신 기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들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그리고 NFC, 지그비, G웨이브 등과 같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버전 중 블루투스 5는 사물 인터넷에 적합하게 개발된 버전입니다. 각각의 통신 기술들에 대한 특징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원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데요. 대표적인 원거리 무선 통신 기술에는 LPWA와 LTE-MTC, 셀루로 등이 있습니다. LPWA와 LTE-MTC는 사물 인터넷에 적합하게 새롭게 개발된 장거리 통신 기술들입니다. 셀루로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G, 4G LTE, LTA, 5G 등의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5세대 5G는 4세대보다 약 1000배 정도 빠른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원격지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지연 없이 보낼 수 있는, 그래서 IoT 환경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들은 기존 인터넷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IoT 서비스 특성에 맞게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응용 기술입니다. 서비스 응용 기술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를 IoT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가공하거나 서비스 정보를 추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전송된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되고 전송된 센싱 정보는 데이터의 분석 과정 없이 다른 기기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보다 진화된 IoT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가공이나 가공된 정보들을 결합하고 새로운 정보로 변형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치 정보 축출을 위해 데이터 마이닝이나 패턴 인식, 기계학습 등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어 분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특성상 언제 어디에서든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시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IoT 서비스 응용 기술들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응용 기술을 바탕으로 한 보다 자동화되고 지능적인 아주 간단한 IoT 서비스 제공 사례를 살펴보면 사람이 방에 있을 때 사용한 빛의 양과 선호하는 온도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방의 조명과 온도를 조정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예를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속도 센서와 모터 온도 센서, 출입면 오작동 센서 등과 같은 센서들을 부착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수집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언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문제 상황 발생을 예측함으로써 엘리베이터의 안정성을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IoT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즉 데이터 처리 영역에서 처리된 결과를 사람이나 또는 다른 사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 서비스가 가시화되어 제공되는데 이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서비스 제공 기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외의 서비스 제공 기술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 노드인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가 사물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되는 전체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술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사물 인터넷의 주요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주요 응용 서비스 분야는 도표와 같이 크게 개인, 공공, 산업 분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IoT 응용 분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과 관계되는 IoT 응용 분야로는 스마트홈, 스마트 자동차,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 쇼핑 등도 있습니다. 스마트홈은 IoT의 대표적인 응용 서비스 분야 중 하나인데요. 가정 내에 있는 사물 인터넷 기능이 포함된 가전제품, 생활기기 등과 다양한 센서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스스로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주고받으면서 주거 생활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즉 집안 내 스마트 기기들이 서로 협력하여 집안일을 자동으로 수행하면서 주거 환경을 통합 제어하고 생활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결국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주거 생활의 편리성과 보안, 에너지 전략과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는 실내의 특정 온도가 되면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스스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근접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이 집안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여 작동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는 창문이나 문에 부착된 동작 감지 센서를 통해서 이상한 징후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입문을 자동으로 잠그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자동차 분야입니다. 스마트 자동차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에 내장된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상호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스마트하게 또는 자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의 시작점이 바로 차량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인데요. 현재 최신형 자동차에는 200여 개가 넘는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다고 했죠. 앞으로는 더 많은 새로운 종류의 센서들이 개발되어 자율주행차에 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차는 2035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주차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은 자동차는 이제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라고 말하였듯이 이제 IoT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잠깐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사용되었던 미래 자동차의 모습을 통해 자율주행차, IoT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선보인 미래 자동차 기술이 자율주행차가 갖춰야 할 기능들을 미리 선보인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살펴보면 1997년에 개봉한 영화 제5원소에서 이미 지능형 고통 시스템을 통해서 운전자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를 선보였었죠. 2002년에 개봉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차량 인포테인먼트를 선보였습니다. 이때 이미 사물 인터넷 기술이 등장하는데요. 음성 인식과 홍채 인식, 그리고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즉 NUI 기술을 선보인 것으로도 유명하죠. 영화의 주인공인 톰 크루즈가 손 동작을 이용해서 사건 파일들을 마음대로 열람해보는 장면이 바로 NUI 기술입니다. 2014년에 개봉된 영화 캡틴 아메리카 더 윈터 솔저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통한 커넥티드 카의 개념을 선보였었죠. 운전자의 부상 정도, 차량의 손상 정도를 스스로 알아서 측정해 보고하죠.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정비도 합니다. 2017년 개봉된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에서는 자율주행차와 사물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중앙에서 통제하여 제어하는 모습도 보이죠. 중앙에서 통제되는 차량을 운전자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 야기하게 될 문제점도 엿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영화에서 선보인 IoT 기술들이 이제 모두 현실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는 헬스 기기들이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어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게 되는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헬스 기기들이 우리의 호흡이나 심박수, 혈압 등을 모니터링해서 비정상적인 수치인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119나 병원에 자동으로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 헬스 기기들 또한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개개인의 운동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 상태를 주치의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도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은 스마트 쇼핑 분야입니다. 미래 사회에서의 쇼핑의 모습도 IoT 기술의 도입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쇼핑은 스마트 매장 기술과 결제 시스템, 자동화된 배달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쇼핑은 IoT와 인공지능, AR, VR 등의 첨단 기술들을 적용한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맞춤형 쇼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쇼핑몰에서 고객의 스마트폰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스마트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그러한 광고들이 스마트폰으로 안내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이제는 계산대 없는 매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확인해서 부족한 식재료만을 연계되어 있는 마트에 자동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즉, 냉장고에 있는 재료와 연동해서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만을 자동으로 주문해서 구매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기능을 하는 가전제품들은 고가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가격들도 저렴해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다음은 공공 분야입니다. 공공 분야의 대표적인 IoT 응용 서비스에는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환경, 스마트 시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는 전기, 가스, 냉난방 및 운송 분야 등을 결합해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IoT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에너지는 궁극적으로는 지능형 전략망과 연계해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 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환경은 다양한 센서들을 도시 곳곳에 있는 쓰레기통이나 상하수도 등에 설치해서 쓰레기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 오염 예측과 수질 관리 등을 통해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IoT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적재량 감지 센서가 쓰레기의 적재량을 체크하고 쓰레기통이 채워지면 쓰레기 수거 차량에 폐기물 수거 알림 푸시 메시지를 전송해서 쓰레기를 자동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시티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을 도시의 도로나 공원, 빌딩 등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도시의 모든 시설물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도시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IoT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자원을 전략해서 공공행정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환경과 융합되어 상호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스마트 시티는 공공 기반 시설 관리, 도로 교통 관리, 조명 관리 및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지능형 전략망인 스마트 그릴들을 통해서 더 스마트한 그린시티 구축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죠. 그 다음은 산업 분야입니다.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 응용 분야로는 스마트 제조, 스마트 물류, 그리고 스마트 농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제조는 IoT 기술을 도입해서 전체 생산 공정 과정을 자동화하고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주문부터 제조, 배송까지를 자동화하고 일원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사물들이 상호 소통하면서 각기 스스로의 역할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마트 제조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연계되어서 가장 크게 성장할, 향후 IoT의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응용 서비스 분야로 예측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스마트 물류는 물류 관리의 효율성 향상으로 상품 배송의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IoT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IoT, 로봇,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해서 작업 시간의 단축을 꾀하고 있죠. 농업 분야 또한 농업 생산의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IoT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장의 온도나 관수, 조도, 대기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센서 등을 설치하고 센서들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로 전송합니다. 서버에 있는 농장 시스템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장의 온도기, 분무기 등을 자동 제어하고 빅데이터 분석과도 연계해서 생산을 높일 수 있는 스스로 운용되는 스마트 농장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이죠. 스마트 농장의 실사례로 엔싱의 스마트 농장을 살펴보면 농장의 온도 센서, 관수 상태 측정 센서, 조도 센서와 카메라, 그리고 대기 습도 센서와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센서 등을 설치하고 센서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버로 전송합니다. 전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물주기 등을 통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 스마트한 농장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이 바로 IoT 서비스의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로봇, 드론, 국방, 의료, 숙박, 비즈니스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IoT 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주차 2차 시에서는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 노드인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가 사물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되는 전체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술과 사물 인터넷의 주요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대부분의 경우 여러 분야의 서비스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환경과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그릴들을 형성하여 운영됩니다. 스마트 홈 서비스 또한 IoT 기반의 스마트 쇼핑, 스마트 환경, 스마트 의료 등의 외부 시스템들과 연동되어 폭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또한 스마트 제조와 연동되어 생산에서부터 배송까지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자동차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환경 등과 연동되어 주변의 환경과 소통하며 움직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전체로 하나로 연계되어 움직이는 거대한 IoT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인 초연결성의 특징이 바로 사물 인터넷 서비스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주차 강의 노트와 소개된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 학습 내용을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차 1차 시에서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사물 인터넷과의 관계와 사물 인터넷의 기본 개념, 그리고 조금 전 2차 시에서는 사물 인터넷의 주요 기술과 주요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어느 정도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주차인 3주차에는 길준민 교수님께서 클라우드에 대해 강의하시게 됩니다. 함께 할 수 있어 반가웠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